있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92년 이후 일본에 없었던 돼지 콜레라가 작년 9월 발생해서 1년 만에 감염 지역이 급속히 넓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의 조류 독감이 창궐했을 때 일본 뉴스 등에는 한국의 방역 수준은 처참한 수준이고 반면에 일본의 방역 수준은 완벽하다고 하며 한국 입장에서는 굴욕에 가까웠던 보도를 하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2016년 일본에서 조류 독감 발생 시에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해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자마자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했고 그것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전국적으로 조류 독감이 확산되어 피해가 매우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일본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고 잘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13일 사이타마현, 13일 나가노현 등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됐다고 발표하며 사육 중인 돼지가 콜레라에 감염된 사례가 6개 광역자치단체 지역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이것이 작년 9월 기후현에서 처음 확인된 지 1년이 지났어도 감염제 확대를 막지 못하고 각 지역에서 돼지 살처분이 진행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 양돈 농가는 매우 다급한 상황으로 야생 멧돼지가 돼지 콜레라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국의 사육돼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가노현 지사는 전국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각종 비용이 부담인 지방에서 진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양돈 농가가 망연자실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국제수역사무국이 인정하는 청정국에서 비청정국으로 일본의 지위가 떨어져 돼지고기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돼지 콜레라를 1년 동안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이미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기 때문에 돼지고기 수출은 어차피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 및 중국은 전국적인 돼지 콜레라 혹은 돼지 열병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동북아시아가 동물 감염으로 시달리고 있음에도 최근 몇 년간 감염이 생기더라도 빠르게 수습하는 등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과거 조류독감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방역을 통해 사전에 그러한 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에도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열병 등 특별 방역을 진행하며 농가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내년 2월까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책 원전 사고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방사능 측정기 경보음이 쉴 새 없이 울리는 후쿠시마. 최근 일본 정부가 이곳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내년 올림픽 선수단의 식사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먹어서 응원하자는 캠페인까지 벌인 적도 있습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캠페인까지 했다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닐까? 갸웃했다면 주목! 일본 측 조사에 따르면 일본산 농수산물에선 방사능 물질 세슘이 검출됐고 일부는 검출량이 기준치의 몇십 배를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방사능은 아무리 소량이 노출되어도 암 발병 가능성이 있는데 심지어 검사 결과는 일본 정부의 변명이 잠꼬대같이 들릴 정도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수치. 復興が進んでいる福島の姿を世界に発信をしたいと思って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후쿠시마의 부활을 알리기 위한 먹방이란 이거 조금 무리수가 아닐까요? 뿌옇고 거품이 가득한 데다 심지어 화장실 냄새까지 나는 물. 이 물은 놀랍게도 내년 도쿄올림픽 트라이애슬론 종목 중 오픈워터 수영을 치를 예정인 도쿄 오다이바 해변의 물입니다. 걷기만 해도 불쾌한 수질 상태. 심지어 대장균 수치가 트라이애슬론 연합 기준의 2배를 넘어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테스트 경기가 취소되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오다이바 해변 근처 하수도에서 분뇨와 폐수가 방출되는 것. 논란이 계속되자 도쿄올림픽위원회는 폐수 유입을 막는 수중 스크린을 1개에서 3개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바다에서 효과를 보았다고 자신만만해. 하지만 복병이 있습니다. 매년 여름 찾아오는 태풍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른다는 띵. 이 변수에 대해 일본 정부나 도쿄올림픽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 효과가 불분명한 수중 스크린과 갈색에 가까운 오다이바 해변의 물. 올림픽까지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과연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일본군이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상징물로 사용했던 전범기 우길기. 최근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우길기를 경기장에 들여오는 걸 막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년 올림픽 경기장 곳곳에서 우길기가 펄럭이는 걸 미리 막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례적으로 정부가 나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따로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항의가 계속되면 우길기 반입 이대로 막을 수 있을까요? Anti-Japan sentiment, but the flag itself is a widely recognized flag,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it. 우길기 반입이 문제 없다는 뜻을 절대 굽히지 않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나 일본 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모호하고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합니다. 그나마 함께 항의하는 중국과 연대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있지만
저가 이제 얘기했던 내용에 정치적인 그런 그 이슈에 패럴림픽은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해줬고요. 이편 내편 없는 국제 정서에서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 에휴, 방사능 농수산물부터 오물해변, 우길기 논란까지 찝찝함이 가득한 2020년 도쿄올림픽. 1년 뒤 우린 아무 걱정 없이 웃으며 올림픽을 즐길 수 있을까요?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예전에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었던 불매운동이었을 텐데 지금은 변하고 있는 중 이라면서 한국 사회에서 일본 비판이 확산이 돼 기업 활동이나 민간 교류까지 해치고 있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불매운동 초기에는 언론들이나 불매운동 대상 기업의 임원진들이 한국은 냄비 근성이 심하다거나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다 등의 발언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같은 한국 내에서도 그거 해봐야 타격을 얼마나 줄 수 있겠냐, 대체품이 없는 일본 제품도 많은데 대체품이 있는 것만 불매운동을 한다면 반쪽짜리 불매운동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모두가 불매운동의 힘을 깨달아간 것 같습니다. 또 니케이는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는 기사를 여러 개 냈는데요. 일본 여행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한국의 인구 5천만 명 중에 750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었다. 그런데 현재는 한국인 방문객이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80%까지 격감한 것은 대도시와는 다르게 지방 소도시는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상대방의 나라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대립으로 서민들만 잃는 것이 큰 상황이다, 이러면 곤란하다 라면서 정치권이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경제신문이라 그런지 다른 우익 언론에 비해 객관적으로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또 아사히신문은 한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고 관계 회복을 바라는 독자들의 글을 독자 투고란을 따로 만들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지방 소도시에서는 한국에서 관광객이 올 때가 됐는데 오지를 않자 슬슬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과 비교해서 올 추석에는 급감한 관광 수요를 만회해보려고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일본 미야자키 현의 미야자키 공항에서는 주민들과 지역 공무원 그리고 공항 관계자들이 공항에까지 나와서 태극기와 한글로 쓴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들고 입국하는 한국 사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전에 이거 홋카이도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미야자키라는 데서도 급하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다른 때도 아니고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국내 여행도 아니고 왜 굳이 거길 가는지는 저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노력에도 방문객이 늘기는커녕 이스타항공에서는 미야자키행 비행기편을 추석 연휴까지만 운항하고 9월 16일부터는 운항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위메프, 티머니 등의 국내 숙박시설 예약 자료에 따르면 국내 호텔과 리조트 예약률이 작년 추석 대비 크게 증가해 평균 증가율은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일본 가려던 사람이 국내로 일부 돌렸다고 해도 이렇게나 증가했으면 그동안 엄청 갔나 봅니다. 그 원인으로는 추석 연휴 4일이면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은 기간이고 해외로 나가기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해외로 나간다고 해도 가까운 대만이나 홍콩, 동남아 정도인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을 가려던 사람이 동남아로 돌려버리니까 호텔과 관광 매출이 작년 대비 급증을 했고 그러다 보니 베트남과 태국을 중심으로 그래 한국 사람들 일본 여행 계속 가지 말고 동남아로 오세요 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 그리고 일본 여행 보이콧 여파는 시작할 때는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 차인데 슬슬 일본의 경제도 흔들고 있는 것이죠. 때마침 일본에 의존했던 제품들이 뭐가 있었나 알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이참에 국산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한국의 불매운동을 냄비 근성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쯤 되면 그런 얘기가 슬슬